산업화 이후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열어준 화석 연료. 하지만 인류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지구는 뜨거워지고 가뭄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막 어떤 경우는 15분 단위, 1시간 단위 이런 식으로 쏟아지니까 이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인 거죠. 그리고 폭우가 발생하는 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강화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 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지구를 지키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열어줄 새로운 도전, 에너지 전환. 우리의 일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충남 태안터미널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집회장 한쪽에서는 시민들에게 손피켓을 나눠주는 등 행사를 안내하느라 분주한데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 고용 문제가 지금 하루아침에 사실은 대안 없이 공중분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이 고용들을 잘 승계하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의 목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이 파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전환에서 이것을 노동자 개인에게만 그 짐을 지울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충남에 모여 특별한 행사를 열고 한 목소리를 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있는 충남. 지난해 기준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1.03%를 차지해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진과 태안, 보령, 서산 등 충남의 4개 시군도 온실가스 배출 전국 상위 15위 내 시군에 포함됐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충남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출구까지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시대적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상 속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제를 안고 있는 충남은 산업 체질부터 차근차근 바꾸고 있는데요. 충남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입니다. 서산시 수소 충전소는 지난 2020년 문을 열었는데요. 충전 용량은 하루 500kg으로 수소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에 자리 잡은 보령, 당진, 서산시는 수소 도시로 선정되면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 산단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거나 또 지역 맞춤형 수소 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소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소버스를 확대한다든가 공공시설 연료전지 도입과 같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또 실용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게당 에너지 밀도는 가솔린보다 3배 높고 고갈 염료가 없으며 무엇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인 셈입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풍족한 국가는 아닌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캐리어로 전환한 다음에 전 세계가 쓴다면 아마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과 운송도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야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은호 박사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인 암모니아는 액화수소에 비해 수소 저장 밀도가 1.7배 높아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송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 만큼 수소 저장과 운송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상용화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소는 전주기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만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레이 수소를 통해서 수소 산업을 초기 단계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 수소보다는 빠르게 블루나 그린 수소, 청정 수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러한 부족한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R&D 또는 실증 분야에 정책적인 힘이 좀 집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계를 위해서 어떠한 외국 기술이 국내 기술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기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좀 포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충남 내 수소 생산량은 2022년 기준 39만 6천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이른바 그레이 수소입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수소, 즉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수소 경제 시대를 열 첫 단추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이 될 지원 시설이 국내 처음으로 당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10kW급 수전의 부품 등 각종 장치와 부품들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소재와 부품 분야 국산화 연구를 추진하며 국내 수전의 부품 개발 전초기지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혁신 거점을 꿈꾸는 충남은 2040년까지 수소 120만 톤 생산, 수소 발전 설비 2만 메가와트 확충, 수소차 5만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들이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구축이 됨으로써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국산화 개발하는데 많은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차로 30분을 달리면 탁 트인 타마 강변에 자리 잡은 가와사키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인구 140만 명으로 대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1950년대부터 도쿄와 요코하마, 가와사키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 3대 공업지대인 게이인 공업지대가 발달했는데요. 특히 가와사키시에는 화력발전소와 정유 공장이 밀집해 자리 잡으면서 일본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가와사키 천식이라는 이름의 공해병이 있을 만큼 한때 대기 오염 지역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일본 내 도시 중
가와사키 연안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3%를 차지할 만큼 대기 오염과 공해가 지역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高度成長期におきましてはやはりコンビナートの工場から梅塩ですとか排水汚い水などもですね出てきまして、やはりその空も灰色に霞んだりですとか川もよどんだり、あと周辺住民の方々に健康被害が出たりというところで、複合的かなり広範にですね影響が及んでおりました。そこに対して国ですとか自治体は公害防止に関する法令を制定しまして規制をかけて対応したというところです。 탈탄소 시대를 맞아 가와사키시도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 서야 했는데요. 가와사키시가 주목한 에너지 또한 수소입니다. 2013년 가와사키 이메부 수소 네트워크 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본 최초로 수소 에너지 공급 허브를 위한 수소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川崎臨海部の工場企業がですね事業を継続するためには大量の電気と熱を必要とします。でここを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しようと考えますと、例えば電気について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だけでは足りなくてですね、やはりそこを水素を入れて発電に使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していけると考えてございます。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대규모 실증, 연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 순환형 수소 자급 자족 모델, 그 실험적인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호텔입니다. 2018년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수소 호텔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합니다. 호텔 내 조명과 객실 급탕 등에 주로 활용하는데 양상추를 수경 재배하는 데도 수소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호텔 전체 소비 전력 가운데 30%를 수소 에너지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電気っていうものはなかなかご説明が難しい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し、実際に皆様が目に見える形で何か、取り組みができ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電気、水素発電によって生まれた電気、こちらを活用したレタスの栽培というものを今現在も行っております。通常は太陽の光でお野菜レタスを育てるというところが一般的なところ、このホテルでは先ほど申し上げた水素のエネルギー、それ以外のエネルギー合わさったもの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電気の力でレタスを育てている、こういった取り組みとなっています。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의 원료가 될 수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근에 위치한 레조낙 가와사키 영업소. 1939년 문을 연 이 기업은 과거 산업용 가스 등을 생산해온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경 선도 기업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폐 플라스틱이 수소를 만드는 주 원료가 되는데요. 가정과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 플라스틱을 수거해 소각하는 대신 가스화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0톤, 연간 6만 톤에서 7만 톤가량의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 중 일부는 배관을 통해 5km 거리에 있는 수소 호텔에 보냅니다. 我々としても社として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は当然目指していますので、脱炭素という社会貢献を果たすためにですね、我々が現状作っている環境配慮型の水素ですねがうまく使われるような仕組みができれば、これからもどんどん供給を増や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はいます。 가와사키시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공급,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경제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며
수소 에너지 공급 허브로 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에버딘. 섬유, 조선, 제지업 공장 등이 들어선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북해 유전 개발을 계기로 한때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까지 성장했지만 영광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북해 유전의 석유 매장량이 급감하면서 도시 경제가 점차 쇠락해 갔기 때문인데요. 인구 48만여 명의 이 작은 도시는 최근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가 에버딘 해상에 등장했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은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위에 받침대를 띄워놓고 터빈을 설치해 풍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수십 미터 이상 깊은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해 입지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고 또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풍력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에버딘의 부유식 풍력 발전단지는 총 11기의 터빈에서 93.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지역 아리백 참여 기업은 사용 전력의 90% 이상을 해상 풍력에서 얻을 정도로 에버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he second reason as to why we're targeting that area is due to the skill set of the existing oil and gas supply chain. We have one of the largest concentrations of subsea expertise anywhere in the world, and that skill set can transition to deliver these floating offshore wind opportunities. 영국은 현재 14.7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가동 중입니다.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우리나라 하루 최대 전력 수요량의 절반가량인 5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 중이거나 승인 또는 개발 중인 해상 풍력 프로젝트만 8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orea is it's not an island like the United Kingdom, but it's a peninsula, and so you have sea on three sides, and therefore you would hope and you would believ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use that resource to generate significant amounts of electricity. 한국과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3년 기준 영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6% 이상으로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9%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6년 정도에 아마 저희가 영국하고 해서 한 3%, 4%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재 그 3%에서 7% 정도 이제 겨우 도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제일 마지막입니다. 꼴찌에 해당하고, 그게 어느 정도 꼴찌냐라고 하는 게 그 멕시코 바로 이 단계에 멕시코가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18.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꼴찌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필요하죠.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앞둔 충남 태안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상 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조 6천억 원을 들여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3곳을 조성하는데요. 태안풍력은 2021년, 가히 해상풍력은 2023년, 서해 해상풍력은 2024년 각각 발전 사업 허가를 얻었으며 현재 환경부, 국방부 등과 인허가를 협의 중입니다. 태안군은
구조적으로 1, 2, 3차 산업 중에서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하고 그나마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태안화력발전소마저 폐쇄된다면은 2차 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우리 군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 끝에서 풍력발전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태안군에는 넓은 바다인 공윤수면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가 풍력발전 터빈을 구동하기에 좋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또 송전선로 여유 등 이런 유리한 점이 있어서 풍력발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해상풍력단지는 대규모 공간을 차지해 기존 어업 활동과 충돌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인허가를 받았어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산 태안에 해상 풍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조합, 이제 어민이나 이제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일회성 보상금을 받고 뭐 합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당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를 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 발전소가 운전이 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수익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상풍력 1번지로 자리 잡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이해 충돌에 따른 갈등과 조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가장 우선돼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verybody understands that we have to undergo energy transition and we have to move to a more sustainable form of energy production. But what we don't want that to be is at the expense of our fishing industry and our ability to produce sustainable, low-carbon food from our seas. 에너지 전환, 특히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관련 산업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산업 전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 just transition is really a kind of key part of the coal transition. Obviously, we need to think about what is happening for workers and for communities, and it's been a key part of the coal phase out in the UK. So the government is very focused on how to create new, decent jobs in clean energy. They've set up an office for. 햇빛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데요. 설치된 태양광 패널만 63만 개, 부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 크기인 29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원래 이곳은 염도가 높아 농경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폐염전이었는데요. 넓고 평탄한 지형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전기량이 폐염전이다 보니까 예전에 염전을 했던 부지라서 일조량이는 그게 상당히 높고요. 하고 요새 산불이나 태풍에 대한 게 좀 피해가 좀 상당히 여긴 적은 지역으로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태양광으로선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이 발전단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대체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화력발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를 715만 톤, 미세먼지 231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양광이 이게 자연을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전기고 전기를 인해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발전량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이제 사실 앞으로 이제 아리백이라는 이제 파리 협약 기구에 의해서 이제 수출을 하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쿼터를 확보를 하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아마 좀 사업을 설치를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 분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폭염기세가 매서운 8월 초, 농촌 들녘에선 벌써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초조생종 벼인 빠르미 양이 모내기를 한 지 100일 만에 첫 수확을 맞은 건데요. 빠르미 양은 이른바 2세대 빠르미로 찰기와 부드러움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데다 구수한 누룽지 향이 특징입니다. 특히 물을 가두는 기간이 짧아 일반 벼보다 농업 용수 사용량을 60%, 메탄 발생량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품종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탄소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재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한 300헥터 정도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넓은 하우스 안에 샐러드용 채소가 가득합니다. 1만 평가량의 이 농장에선 하루 평균 1톤 정도의 채소를 수확하는데요. 수확량이 많은 이유는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물과 비료 공급까지 모든 환경을 컴퓨터가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제어해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스마트팜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 단열 효과가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채광과 보온 조절용 차단막 개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수경 재배를 위해 지하에 저수조를 만들어 물이 재배 시설로 자연 순환되도록 하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장치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반 경유나 뭐 등유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10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에너지 1000평 기준에서 그 예전에 농사져 보면 뭐 한 작기 나는데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전기요금 여기 시스템 다 돌아가는 거 해도 10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팜은 물, 비료, 에너지 등의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대표적인 저탄소 농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진 성문 간척지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대한제강, 당진시가 오는 2028년까지 5,440억 원을 투입해 119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기로 한 건데요. 이른바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현재 기준 국내 최대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6배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성문 간척지로 이전하는 철강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300도에 가까운 폐열이 스마트팜 단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농업의 기반으로 다시 전환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략 1만 평 규모의 대형 온실의 연간 에너지 비용은 5억 원 가량에 달합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등이 농민들에겐 큰 부담인데 폐열이 공급되면 입주 농가는 절반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실현과 청년 농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문 스마트팜 단지는 제철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탄소 중립까지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문 스마트팜 단지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SPC 설립과 또 지역 활성화 펀드 유치, 각종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 경제의 또 다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업계.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업계가 직면한 최대 과제도 탈탄소화입니다. 철강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탄소 배출 저감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일관 제철소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이곳에서도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생산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전기로와 고루를 결합한 복합 프로세스로 고로와 전기로에서 각각 생산한 쇳물을 혼합해 철강을 생산하는 저탄소 생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기존의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20%가량 줄이면서도 고품질의 고급 강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소 절감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제로 실현입니다. 현대제철은 장기적으로는 하이큐브 프로젝트, 신전기로를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공정 프로세스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CO2를 단계적으로 저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고로와 전기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전기로 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CO2를 저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이큐브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 저감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외곽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전통적인 낙농업에서 출발한 이 가족 기업은 에너지 절감 기업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양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풍력 발전을 시작해 현재 4개의 풍력 터빈으로 연간 2,000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또 7,00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바람이 덜 부는 여름철에 풍력 발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에너지가 남아돌아 영국 전력망에 되팔 정도로 에너지 자립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o that gave us a huge advantage, and it showed how important it is to keep investing in, for the world generally, to keep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and not being overly reliant on oil and gas. Because as time goes by, the oil and gas is coming from places in the world that we maybe don't want to be buying it from.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위스키 증류소. 이곳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양한 증류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밭에서 병가지를 주재로 보리, 호밀, 감자 등 증류주를 만드는 모든 곡물을 자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데요. 완성된 술이 병에 들어가기까지 생산의 전 과정을 탄소 절감의 관점에서 철저히 관리합니다. 대량의 질소 비료가 필요한 밀 대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완두콩을 원료로 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탄소 절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증류주 한 병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54kg 감축했는데 생산에 드는 전체 에너지의 75%는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증류소는 수소를 생산해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세계 최초 그린 수소 증류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증류소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We're setting new standards, and a lot of the Scotch whisky distilleries, they're big companies and they export worldwide, and they'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So we're almost a blueprint for people at how they take their business in terms of carbon footprint forward. 보령 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보령시에선 탄소 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 인증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보령 친환경 선박 평가센터는
연근의 소형 선박과 레저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성능과 전기 하이브리드 동력 전환 기술을 평가하고 인증합니다. 미래 해양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 신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센터는 탄소 중립 해운 실현을 위한 핵심 센터로서 기술 검증부터 산업 확산까지 전 주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 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에 따라서 선박의 친환경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능평가, 인증 기반의 확보는 곧 국가 산업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센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시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방식을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한데요.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인류 전체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0 years ago, the Paris Agreement gave the world a mandate to keep global temperatures from rising more than 1.5 degrees. But now we are running out of time to take the actions needed. Last year was the warmest on record, and 2025 is on track to breach that mark.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visible everywhere. Even in places where people didn't worry about it very much before, the communities facing the biggest threats are often those least able to afford to take action.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길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공감대의 형성입니다. We also have the lessons of the 1970s and 1980s when Scotland's industry was decimated and we had areas in Scotland which never recovered from that, shipbuilding, coal mining, and we cannot replicate the mistakes of the past. 韓国もこの数年間の間にちょうど15% ぐらいとかですね、10% ぐらいエネルギー多色産業の生産が落ちるという形で、緩やかに日本とドイツと同じようなそのエネルギー多色産業の空洞化影響を強く受け始めていると。で、多色産業は地方の方に、日本もそうですけど、地方都市にありますし、地方都市の経済の中核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そこでの航路を閉じるとか、そのような形でのプラントを閉じたりすることによる影響は地域経済にすごく影響を与えるという形で、徐々に真綿で首を絞めるようにですね、経済の中に大きな影響を出しつつあると。 금강을 따라 대청호를 끼고 자리한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마을의 93가구 중 66가구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는 주민들. 한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음껏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그전 같으면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는 꿈도 못 꾸죠. 요즘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 설치하고서는 요즘 같은 날씨는 밤에도 에어컨은 없이는 잘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앱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량과 전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느 농촌처럼 소멸 위험에 놓였던 이 마을은 4년 전 변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우고 본격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매우 높지만 또 피해를 받아온 또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은 좋은 기회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탄소 중립 사업을 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 보호가 아니라 특히 지역 경제나 그리고 이게 복지라든지 또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해마다 7월이면 마을 주민들은 함께 모여 들깨를 심습니다. 완전히 덮어야지 이게 이 공간에서 마른다고 습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들깨를 심는 곳의 이름이 조금 특별합니다. 대청호 윙윙 꿀벌 식당이란 무슨 뜻일까요? 꿀벌이 들깨 꽃을 좋아하거든요. 들깨 꽃에는 꽃가루하고 꿀이 많아서 꿀벌들이 많이 날아오는 꽃이에요. 그래서 밀원 식물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가을에 그런 밀원 식물이 귀한데 월동을 준비하는 꿀벌들에게 아주 가을에 중요한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호동에서 다 자란 들깨는 재생에너지 들기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름을 생산할 때 필요한 전기는 지붕의 태양광을 통해 얻지만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미호동 마을의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충당합니다. 남아도는 햇빛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들은 햇빛 용돈을 받고 기업은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합니다. 작은 들기름 한 병에 탄소 중립 실현의 작은 해법이 담긴 셈입니다. 우리 시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대장정은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어렵지만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